안녕하세요. 주수 변혜미입니다. 대한민국이 보험 단어와 보험 지식을 도난을 당해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지만 저희 탐정님인 김보험씨가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북을 놓고 가버렸기에 저희는 단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봐야 잃어버린 단어와 지식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의 단서는 디스크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오늘의 단서는 극한 직업에서 나온 명대사를 좀 각색해 봤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허리 디스크, 그리고 집 근처에 보면요, 한 블럭 건너서 있는 게 척추병원이잖아요. 척추병원, 바로선병원, 튼튼병원 등 이런 요즘의 병원들이 강남 성형외과보다 많을 만큼 척추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흔한 허리 디스크는 보험회사에서 상해 후유장애로 보상해 주는지, 질병 후유장애로 보상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산 좋고 물 좋고 날씨 좋은 주말에 친구들과 근교로 놀러를 갑니다. 네, 드라이브를 하죠.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운전을 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는 사고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검사 결과를 하고 나서 그 진단서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니, 그런데 나는 오늘 상해로 다쳐가지고 왔는데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라고 하면서 M코드를 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번 사고 이전에 단 한 번도 허리 질환으로 병원을 가서 진료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디스크 S코드 진단을 발급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디스크 질환인데 왜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았을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해 디스크가 아닌 질병 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상황이에요. 디스크라는 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조직인데요. 보시면 이 디스크는 원래 젤리처럼 말랑말랑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점점점 눌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그러면은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척추 협착증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현이 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기여도와 원래 기항증 부분을 참작해서 후유증 판단을 받게 돼요. 그 후 보험사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보면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살면서 한 번도 디스크로 병원을 간 적도 없는데 이번에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는 MRA나 CT 등 여러 가지 검사 결과상 자료를 보고 진단하게 돼요. 이렇게 급성으로 터진 진단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진단을 써주는 거는 의사가 어느 쪽에 기여도가 높을까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치료 내역이 없고 기존에 허리 통증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아무리 검사 결과상 질병 디스크로 확인이 되더라도 사고 기여도가 절대 없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한테 최초의 사고 기여도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디스크가 상해 디스크든 질병 디스크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개인보험의 후유장애에서는요, 상해 후유장애에서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내 진단서에는 질병 디스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에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는 후유장애 발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나의 디스크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기여도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사고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같이 받아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같이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시면 일정한 후유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보험에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되어 있더라면요. 기여도에 따라서 상해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에서 장애율을 판단해서 지급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대부분 상해 후유장애는요.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요. 암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특약이라고 해서 상해 후유장애를 넣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해 후유장애가 막 1억, 2억씩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또 말이 달라지는 게 요즘에 불과 한 2년? 요 사이에 보험사에서 조금씩 나이에 따라 2천만 원 또는 뭐 5천만 원 정도도 가입이 되지만 불과 그 전에 2년, 3년 전 사이에는요.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되는 회사들이 많이 없었어요. 2곳, 3곳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담보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님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입된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와 비교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가 얼만큼 가입되어 있는지 또는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편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험 탐정단이었습니다.